황영석 정치 칼럼니스트. 법치가 죽고 정치가 판결한 12.3 비상계엄의 진실. 대한민국 헌정사가 다시금 소용돌이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두고 작금의 전국은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감정의 파고를 걷어내고 냉정하게 법리를 따져본다면 당시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한 비상대권 행사였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세력과 레거시 언론의 선동,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서론 적법한 비상대권 행사가 내란으로 둔갑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선포되었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입법부의 마비와 행정부 무력화 시도에 대응한 통치행위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절차상의 완결성이다. 헌법에 의거하여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자마자 즉각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다. 헌법이 정한 프로세스를 그대로 이행한 행위를 두고 내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증거가 아닌 추측과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법치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의한 인민재판의 다름 아니었다. 본론,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초가 된 세 가지 허위 증거와 위증. 헌재의 파면, 결정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후의 거짓으로 밝혀진 위증들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결함이다. 1. 국무회의 부존재 논란의 종식. 당시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특검의 CCTV 분석 결과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고 절차를 밟았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총리의 허위 진술이 국가수장의 파면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2. 소위 체포명단의 실체. 당시 야권과 언론은 홍장원이 작성했다는 이른바 체포명단을 내란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누구나 휘갈겨 쓸 수 있는 지렁이 글씨 수준의 메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체포 지시와는 무관한 허위 문서임을 밝혀냈다. 실체 없는 종이 조각이 헌법 파괴의 증거로 둔갑한 셈이다. 3.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허위 자백.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 역시 허위임이 드러났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명하복의 관계를 악용해 책임을 전가한 허위 진술이 판결의 핵심 고리가 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결론, 2026년 2월 19일, 법치의 부활인가 정치의 종말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한 오류와 허위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다. 이제 공은 형사재판부로 넘어왔다. 다가오는 2026년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반드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직위원 부장판사는 역사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때법과 정치 선동에 휘둘리는 망할 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엄격한 증거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흥할 대한민국으로 남을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정치적 풍향계를 살피는 판결이 아닌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판결만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허위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은 무너져야 하며 법치는 다시 바로 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